안녕하세요. 창의사고력 전문 강사 이원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입장을 잘 하고 계신지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수요일에도 만났었지요. 오늘도 이렇게 오늘 하루를 저와 함께 마무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아이 공간 지각 능력 키우기라는 주제로 교구 활동하는 거 알려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너무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정말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연산을 주제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도움되는 활동들 많이 알려드리려고 준비해왔거든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교구로 지금 세 가지를 놓아 두었는데요. 우선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놓아 보았어요. 먼저 오늘은 이제 연산을 할 건데 게임식으로 재미있게 연산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선택한 교구는 머긴스 빙고라는 교구예요. 이 머긴스 빙고라는 교구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연산 개념을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서 고차원적으로 사고를 해가면서 게임식으로 진행을 해보는 사고력 그리고 응용력 길러주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트랜스 넘버 같은 경우에는 개념 교구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유아부터 초등 전 학년에 걸쳐서 숫자 카드로 할 수 있는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수와 연산과 관련된 그런 개념 활동들을 모두 이것으로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 교구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릴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저 방송을 할 때에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따가 방송 마지막 부분에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할 건데요. 릴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 연산을 규칙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좀 적게 아이들이 경험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연산을 좀 훈련, 반복을 해볼 수 있는 교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교구들이 다 이렇게 워크북이 있어요. 그래서 교구만 가지고 활동하셔도 되고요. 이 워크북과 같이 병행을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읽고 쓰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아직은 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워크북은 엄마가 어떤 지도안처럼 보셔서 아이들에게 접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읽고 쓰기가 좀 가능한 친구들 중에서 뭐 6세 이상부터도 괜찮겠죠? 그런 친구들이라면 차근차근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까지는 충분히 다 활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제가 여기 있는 교구는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이어서 또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옆으로 잠깐만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선 이제 활동을 해보기 전에 우리 아이들 발달적으로 어떻게 수화 연산 개념을 교육 활동으로 이루어지는지 누리 과정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네, 자 우선 5세, 6세, 7세로 나누어서 활동을 정리를 해보는데요. 수화 연산의 기초 개념을 알아보는 활동으로 해요. 5세는 생활 속에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구체물 이 수량에 대해서 많고 적음을 비교를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5개 가량의 구체물을 세어보고 그리고 이 수량에 관심을 갖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세 친구들은요.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수의 여러 가지 의미를 알아보는 활동을 해요. 그 다음에 구체물 수량에서 같다, 더 많다, 더 적다의 관계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또 10개가량의 구체물을 세어보고 수량을 알아보는 활동들을 해요. 자, 이제 7세 친구들은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수의 여러 가지 의미를 알아보는 활동들도 하고요. 구체물 수량의 부분과 전체 관계를 알아본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가르기 모으기 활동이라고 보셔도 돼요. 나누어 가져보고 모아보는 그런 활동들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20개가량의 구체물을 세어보고 수량을 알아보는 활동들을 하고요. 구체물을 가지고 더하고 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입장을 잘 하고 계신지 한번 볼게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공통적으로 지금 생활 속에서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이 생활 속에서 아이가 수연산에 관심을 갖게 하고 언어 사용을 해주고 이야기를 나눠주고
활동을 경험시켜 주셔야 하는데요. 아이가 어느 정도 개념이 있다고 해서 너무 지면학습을 많이 한다든지 형식적인 연산을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생활 속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음 보시면 구체물이라는 것이 나오죠? 자, 구체물이라고 하는 건 아이가 수량, 개수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놀잇감, 블럭, 바둑돌과 같은 이런 구체물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구체물들로 활동을 우선적으로 많이 해야 해요. 그렇지 않고 아이가 어느 정도 개념이 있다고 해서 너무 교재 위주의 지면 학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숙자나 형식적인 기호를 사용하는 활동들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 아이가 나중에도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구체물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고 양감을 길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숫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추상적인 기호를 매칭을 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은 이 여기까지 이런 활동 목표들이 있는데 이런 목표들을 아이들이 잘 하고 있다라면 아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흥미를 느끼고 한다면 사실은 다음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더 활동을 해주셔도 괜찮은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연산이라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학교 생활을 할 때에도 이 수화 연산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즐겁게 재미있는 기분을 느끼게끔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활동을 해주는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수준을 높여주고 싶어서 교재 활동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때에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교재 활동을 하실 때에도 교구도 병행하시고 구체물로 활동하는 거, 생활 속에서 활동하는 거를 늘 병행을 해주셔야 해요. 자, 그러면 네, 지금 입장해 주시면서 아이들 연령도 같이 적어 주시네요. 제가 그럼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 보았거든요. 자, 수가 사용되는 다양한 상황을 아이가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경험을 일부러 시켜주는 것도 좋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수의 여러 가지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와줘야 하는데요. 꼭 알고 계시면 좋은 개념들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수량을 나타내는 건 집합수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순서를 나타내는 건 순서수라고 합니다. 명칭으로 사용되는 이름수라는 것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여기 오늘 생일인 친구의 나이만큼 초를 꽂아보자 라고 했어요. 그러면 6살이면 6개를 꽂아야겠죠? 자, 이렇게 뭐 6개, 6명과 같이 이렇게 개수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집합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게임하는 순서를 정해보자. 누가 먼저 하면 좋을까? 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그럼 뭐 첫째, 둘째, 첫 번째와 같이 이런 것들이 바로 순서수죠. 그 다음 뭐 우리 유치원 전화번호를 알아보자. 뭐 우리 집 차 번호를 알아보자와 같이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를 이름수라고 해요. 뭐 또는 기록수라고도 하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계측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수를 표현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뭐 길이나 무게와 같은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량의 차이가 확실한 두 집단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통해서 수량의 많고 적음을 감각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5세 친구들은요, 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비교적 커야 돼요. 그래서 이 비교를 할 때 이렇게 차이가 큰 것을 중심으로 더 많다, 더 적다를 탐색하고요. 6세부터는 이 점차적으로 차이가 좀 적은 두 집단의 어떤 비교를 해보게 되는데 특정 수만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를 세어보거나 나누어 보거나 모아보는 활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때에는 이제 수를 셀 때 1대1로 수를 세는 방법도 있어요. 그 1대1 대응을 한다고 하죠. 자, 그리고 어떤 특정한 수부터 이어 세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1부터 센다든지, 뭐 구구단도 2단부터 해야 된다. 1은 2부터 처음부터 해야 된다든지 그런 식이 아니라 어떤 기준부터 그 다음까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수색이라고 하면 끊어세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거꾸로 세기도 해볼 수 있어야 하고요. 띄어세기도 해볼 수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수를 셀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해본다든지 아니면 헤아린 물건을 구분해서 다른 쪽으로 좀 놓아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효과적인 수세기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게임식으로 해보거나 뭐 숫자 노래를 불러본다든지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시켜주신다든지 하는 게 좋겠죠? 네. 이번에는 더하기나 빼기가 요구되는 어떤 일상적인 활동 있잖아요. 그럴 때 구체적인 상황이나 조작을 할 수 있게 구체물을 가지고 더하기나 빼보는 경험을 해보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때 또 중요한 것이 자신이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방법을 설명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자,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체물로 충분히 활동을 해야 해요. 그래야지 양감을 키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양감을 키우면서 이해를 충분히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런 형식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뭐 식을 사용한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구체물이 아니라 어떤 숫자나 기호를 가지고 하는 이런 형식적인 활동들을 자꾸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아이가 연산이 싫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연산이 싫어지면 수학이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학이 싫어지다 보면 이런 싫은 경험들을 자꾸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의 관계도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수연상 개념을 잡아줄 수 있는 생활 속의 활동 한번 간단히 소개해 볼게요. 네, 자, 입장을 잘 해주고 계시네요. 지금 캡처하다가 나가졌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재방송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편안하게 그냥 들으세요. 편안하게 듣고 교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교구를 옆에 놔둬서 뭐 워크북이나 이런 거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 캡처하시다가 잘못하면 튕겨다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제 방 보시면서 메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동전을 같이 세워보는 거 굉장히 좋아요. 뭐 지폐를 세워봐도 괜찮겠죠? 자, 그리고 생활 속에서 뭐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든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수를 한번 눌러본다든지 그런 것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블럭놀이 할 때에도 그냥 만들기를 할 수도 있지만 뭐 블럭이 부족하면 뭐 블럭을 몇 개 더 드릴까요, 손님? 몇 개 더 필요하십니까? 하면서 약간 시장놀이 하듯이 그렇게 좀 대화를 해주시면서 놀이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걸로 놀아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주사위가 요즘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주사위를 활용해 주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퍼즐 놀이를 한다고 해도 그냥 혼자서 맞춰봐도 되지만 주사위를 굴려서 뭐 3이 나왔다. 그럼 세 조각을 가져가서 맞춰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활동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뭐 스티커라든지 아니면 어떤 활동지 같은 거를 사용해서 부교재를 엄마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줘도 되고 아니면 그 컴퓨터로 작업을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활동해 줄 수 있게 해주시고요. 요리 활동할 때도 아이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재료에 수를 세워본다든지 이런 활동들 해주시면 좋겠죠? 네, 네, 캡처하신 분들은 캡처는 나중에 하시고요. 재방송 보면서 하시고요. 이 구체물 학원 보내야 하나요? 물어보셨는데, 아무래도 구체물 학원이라 하면 뭐 창의 수학이라든지, 뭐 체험 수학이라든지 하는 이런 교구 중심의 어떤 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가 그냥 가정에서 편안하게 그 양보다는 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을 놀아줘도 좀 이렇게 재미있게만 놀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좀 잘하는 것 같고 혹은 좀 부족하더라도 좀 계속 흥미를 유발시켜주고 싶다 하시면 뭐 전문 기관에 맡겨주시거나 선생님에게 맡겨주시는 방법도 있기는 하겠죠. 자, 오늘 제가 사용하는 교구는 머긴스 빙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구는 3가지 교재가 또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게임식의 활동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라서요. 예를 들어서 활동을 할 때, 저런 활동을 할 때 어떤 개념 활동을 해주면 좋을까라고 궁금하시다면 이 교재에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우선은 여기 생각 스토리라고 해서 수학적인 이야기가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수에 대한 역사도 잘 들어가 있고요. 아니면 그 수 개념에서 꼭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개념들을 좀 미리 해보면 좋을까라는 건 이렇게 뭐 스티커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교구를 좀 사용한다든지 해서 개념 활동 충분히 해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알아낸 개념 활동을 좀 적용해보고 응용해보고 훈련시켜보는 그런 활동들을 게임식으로 해볼 수 있게 설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활동을 해주고 싶으시면 엄마랑 같이 한번 해봤잖아요. 그럼 나중에 아빠가 퇴근하시고 나서 아빠랑 같이 뭐 3번이나 5번 정도 활동을 똑같이 해보는 미션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교구 활동 들어가기 전에 제가 2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은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오늘 활동을 소개해 드릴 때 빙고 게임 위주로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빙고라는 것이 뭐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데 뭐 누군가가 그걸 맞췄어. 그러면 이제 빙고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그런 빙고인데요. 사실은 이 빙고도 그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30년대에 이탈리아의 어떤 지방에서 주말마다 복권 행사가 열렸었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각자 여러 수가 적힌 복권을 가지고 있고요. 진행자가 추첨을 통해서 어떤 수를 말하는데 같은 수의 동그라미를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란히 한 줄을 만든 사람이 빙고라고 외치고요. 그 사람이 당첨자가 되는 방식이었대요. 자, 이것이 이제 역사상 최초로 등장하는 빙고 게임이었고요. 이 방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활동을 하실 때에도 이런 얘기를 좀 미리 해주시면 아이의 상식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일부러 찾아보기가 좀 공부를 좀 찾아서 하기 힘들다 하시면 이런 내용 교재에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교재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1 더하기 1은 1이라고 하고 물음표를 해놓았죠. 사실은 생각해보면 물방울이 하나가 있었는데 물방울이 하나가 더 있어서 합쳐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약간 더 큰 물방울이 하나가 더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1 더하기 1이 1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수학에서는 1 더하기 1은 2가 된다고 정의를 해요. 수학은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정의가 밑바탕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수학은 약속이라는 걸 꼭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학이 약속이라는 걸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끔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사실은 이 엄마의 어떤 표현도 약속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한 개에다가 한 개를 더한대. 그럼 몇 개가 될까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개에다가 한 개를 더했으니까 엄마는 2개라고 말하기를 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한 개와 한 개를 더했는데 손가락의 모양만 보고 그냥 11이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를 아이랑 충분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할 거라는 얘기를 충분히 해주시면서 활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교구 활동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우선 저는 머긴스 빙고라는 교구를 사용을 할 거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칩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칩이 있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구체물 중에서 저는 이런 모형들이 있거든요. 가정에서도 이런 모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공룡을 좋아하는 친구들, 뭐 자동차를 좋아하는 친구들, 이런 모형들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어떤 보드게임이나 교구들 중에서 이런 알갱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알갱이들이 있어요. 뭐 이런 말처럼 생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 이렇게 스톤도 있을 수 있고, 자, 이렇게 집에서 가지고 있는 것 위주로 이 구체물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단순하게는 바둑돌도 괜찮고요. 뭐 쌓기나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구체물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해보는지 이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저는 좀 이렇게 아이들이 좀 이쁜 걸 되게 좋아해서 이쁜 걸로 아이들이 동기 유발이 돼서 수업을 되게 재밌게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떤 성향의 친구들은 유의하셔야 되는 게 이게 너무 교가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엄마 얘기를 잘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성향을 좀 고려하셔서 접목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 네, 제 방 얘기하시는데요. 예, 제 방 합니다. 더 편안하게 지금은 들으시고요. 여기까지는 지금 제가 팁을 알려드리는 거라서 메모가 좀 필요하실 수는 있지만 제 방을 보시면서 캡처하시거나 메모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아,
제 방은 그 방송이 제가 1시간 방송이거든요. 그러면 끝나면 그 다음 24시간 동안 재방송을 하게 되고요. 그 전에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전 거는 그 도치만 카페에 올라가 있어요. 지난 주 거는.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짝반짝 이런 거에 혹해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예쁜 것들은 이걸 통해서 수학이 너무 재밌다고 느껴질 수 있는 큰 장점도 있고요. 약간 유의하셔야 되는 건 아이들에 따라서 당장 내가 이걸 당장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뭔가를 좀 그 어떤 목적 있는 걸 먼저 하고 나중에 해도 되는데 당장 생각나는 걸 먼저 하고 싶은 아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조금 유의해서 적용을 좀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그러면 일단 옆으로 잠깐만 치우고 할게요. 일단은 잘 갖고 계신 구체물 중에서 이제 모형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이제 모형이 있을 때에도 아이랑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 이야기 나누게 해주시고 이야기 꾸며주시고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 뭐 코끼리가 한 마리가 있었대. 공룡도 한 마리가 왔대. 자, 그러면 동물 친구들은 모두 몇 마리야? 이렇게 해서 아이가 2마리예요.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 되겠죠? 또는 그런데 여기에 자동차 친구가 하나 더 왔대. 자, 그럼 여기에서 동물은 모두 몇 마리야? 자, 그럼 여기에서 자동차는 모두 몇 대야?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에도 마리, 명, 개, 대 이런 수의 단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동물과 차의 개수를 세면 모두 몇 개야? 아, 2개에다가 하나를 더했으니까 3개구나. 이런 얘기들을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칩 같은 경우에 머긴스 빙고에 있는 칩이거든요. 저는 뚜껑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잘 쌓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 아이들이 대부분 다 쌓아요. 자, 그러면 쌓기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이 예를 들어서 뭐 단순하게는 주사위를 굴렸을 때 1이면 1개를 놓는 거죠. 뭐 2가 나왔으면 2개를 쌓는 거죠. 자, 그러면 엄마는 하나고 너는 2개였으니까 우리들을 합치면 몇 개가 되는 거야. 그럼 이럴 때에도 탑을 쌓는다고 한다든지 아파트를 뭐 짓는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3층이 되었구나 이런 얘기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5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5층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 개가 더 필요해?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통해서 4층이니까 하나 더 올렸고 또 하나 더 올리면 5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개 층을 더 쌓았구나 얘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구분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1개를 더 쌓으면 4층, 하나를 더 쌓으면 5층. 3층이었는데 2개 층을 더 쌓으니까 5층이 되었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엄마가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쌓아보는 활동도 한번 해봤고 그 활동을 하실 때 이 가르기 모으기 있잖아요. 이제 이런 활동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시는데요. 우선은 개수를 정할 때에는 그 5라는 걸 기준으로 활동을 하는 거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6살이라면 6을 가지고 놀아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아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6살이면 6층으로 해본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아이가 뭐 7층, 8층 뭐 이렇게 산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층수를 한번 해본다든지 그렇게 아이와 관련 있는 수를 같이 해주시는 게 아이에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몇 개인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지금 5개를 꺼내놓은 모습이에요. 자, 그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눈으로 보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딱 직단을 해서 5개라고도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수를 세어봐야 하거든요. 그럼 셌던 거를 또 세지 않게끔 효과적으로 수세기를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5과 같이 손가락으로 짚어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센 거는 다른 쪽으로 한번 보내보는 것도 효과적인 수세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르기라는 것은요, 이렇게 수가 5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5개가 있을 때 쓱싹 엄마는 2개를 가졌어. 그리고 나머지를 너가 가질 거야. 그러면 너는 몇 개를 가질 수 있니? 하면 아이가 3개를 가진다고 말을 하겠죠? 5개는 2개와 3개로 나누어 가질 수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시 모으면 몇 개야? 5개요.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가르기, 모으기 하는 거 해주시고요. 5를 기준으로 했다면 아이 나이에 맞게 6, 7과 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10 모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0 가르기도 해주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두 수로 이렇게
이제 수를 가르기를 해봤잖아요. 5를. 그러면 세수, 네수로도 가르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에도 아이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5개를 가져갈 건데 3번의 기회를 줄 거야. 예를 들어 엄마가 1개를 처음에 가져갔어. 그러면 나머지를 2번에 나누어서 가져가야 되거든. 그러면 몇 개로 나누어 가질 수 있어. 그러면 첫 번째는 1개였어. 그럼 아이가 2번째는 1개를 가져가겠대요. 그럼 나머지는 3개를 가져가야 되죠. 그러면 1과 3으로도 가르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수로 가르기 모으기, 세수 이상으로 가르기 모으기도 활동을 통해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5 만들기를 해봤다면 10 만들기 당연히 해야겠죠. 자, 그러면서 또 하면 좋은 게 1과 4가 만나면 5, 2와 3이 만나면 5, 3과 2가 만나도 5와 같이 노래로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 손이 지금 손가락이 이렇게 한 손이 5개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5개, 5개 이렇게 손가락이 10개거든요. 그러면 혹시 로마수를 아시는 분들, 로마수 같은 경우에는 오자가 이 V자거든요. 자, 그런데 이 V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사람의 손바닥이 여기 부분이 지금 이렇게 V자처럼 생겨서 그걸 형상화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손가락 이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손가락을 이용해서 오짝꿍수를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그럼 이럴 때도 아이한테 엄마의 생각을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엄마는 오짝꿍수를 손가락으로 해볼 건데 접은 손가락의 수와 펼쳐진 손가락의 수가 짝꿍이야. 그러면 1과 4, 2와 3, 3과 2, 4와 1, 5와 0까지 하셔도 되는데 이 정도만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짝꿍수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엄마가 이렇게 했어. 그럼 아이가 1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2 했어. 그럼 아이는 3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보수활동 놀이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선 5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엔 10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10으로 넘어가기 전에 6살이면 6, 7살이면 7 이런 식으로 아이 나이에 맞게 혹은 아이와 관련돼 있는 수 있죠. 아이의 층수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 있는 수로 가르기 모으기 해주시면 됩니다. 적기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사실은 수에 관심을 보이는 그 시기부터가 적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연령은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관찰하시다가 엄마 이거 몇 개야? 이거 어떻게 세? 이런 식으로 뭔가 수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면 그때부터가 적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르기는 아이가 알고 있는 수 기준으로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10까지 알면 10 가르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아이가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더 할 수 있겠다 싶으시면 더 큰 수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네. 지금 머긴스 빙고라는 교구로 할 거고요. 네. 이 재방송 할 거니까요. 일단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나중에 재방송 보시면서 캡처를 하시거나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칩으로 한번 해봤으면 그 머긴스 빙고에 이런 스틱이 있어요. 이런 스틱은 뭐냐면 이 수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3칸짜리만 가지고 왔어요. 2칸짜리도 있는데 이 3칸짜리만 가지고 온 이유는 1부터 9까지가 이렇게 골고루 있어요. 그래서 1부터 9, 1부터 9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스틱을 보시면 선이 없는 부분이 있고 선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활동이 서로 나누어지거든요. 이건 나중에 또 찬찬히 제가 설명을 할게요. 네. 자, 우선은 여기 있는 스틱을 가지고도 활동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칩을 가릴게요. 그래서 수리수리 마수리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라고 이렇게 가렸어요. 그럼 아까 제가 보수활동 해줬잖아요. 그러면 10보수활동을 조금 더 해주고 싶다 하시면 예를 들어서 짠 하면 6이 보이기 때문에 아이가 4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 정답입니다. 그래서 칩을 이렇게 아이한테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딱 했어. 그런데 조금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말을 잘못했어. 그러면 땡 이건 엄마 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했어요. 9라고 말을 잘했죠. 그럼 이렇게 가져가는 형식으로 게임을 해주셔도 되고요.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제 손가락을 사용해보게 하셔도 되고요. 구체물을 가지고 하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짜리로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건 스틱을 이렇게 늘어뜨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늘어뜨려서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보수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0보수활동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런 칩을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이런 구슬이 있어서 이런 스톤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차례차례 한번 해볼게요. 이제 보수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10짝꿍수, 10이 되는 보수 관계에 있는 수들을 말을 할 건데요. 자, 9니까 1 맞았으니까 올려놓고, 4니까 6 맞았으니까 올려놓고, 2니까 8 맞았으니까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되겠죠. 뭐 틀렸으면 건너뛰고 또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까지 멈추는 거죠. 그래서 또 다음 사람이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여기까지 했다. 그러면 더 멀리까지 간 사람이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스틱은 또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도 3 곱하기 3으로도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칩을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꾹꾹 숨어라 하시고 이렇게 다 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짠 하고 두 수를 꺼내보세요. 그러면 9와 1 더했을 때 10이 되는 수죠. 10짝꿍수죠. 그럼 이런 수들을 엄마는 10짝꿍수라고 할게 라고 또 약속을 계속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수들이 이렇게 10이니까 잘 맞췄으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짠! 4와 2 아니죠. 자, 그럼 다시 덮어놓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방법도 좋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팁을 알려드리는 거라서 나중에 제 방 보시면서 메모하시거나 캡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해주셔도 좋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부터는 제가 매뉴얼이랑 워크북에 있는 활동으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자, 일단 이제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구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지금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어떤 학습지 선생님들은 손가락을 하지 말라고 하신대요. 자, 그런데 손가락으로 해야지 이 머리에 10의 이미지가 새겨져서 가르기도 잘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할 수 있는데도 자꾸 손가락을 의지하는 것 같으면 주의를 주셔야 되지만 사실은 이 손가락은 사람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구체물이기 때문에 저도 손가락을 사용하는 걸 권장하는 편이에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매뉴얼을 보시면 교구 구성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구 사진과 함께 게임하는 방법 설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심화하거나 응용하는 방법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보시면서 그냥 차근차근 해주셔도 되고요. 사실은 여기 있는 게임,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이런 모든 활동들은요. 난이도만 좀 변형하시면 유아부터 초등 전학년에 걸쳐서 누구라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조정을 하시면서 접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활동을 하면서 그런 난이도 조정하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워크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요. 우선 저는 교구로 하는 게임식 활동을 먼저 알려드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알고 계시면 좋은 이야기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미리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이런 걸 이렇게 얘기를 잘 해주시면 아이가 상식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대로 뭐 스티커를 사용한다든지 연필을 이용한다든지 활동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교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개념 활동들도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서 읽고 쓰는 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엄마들이 미리 보면서 지침서처럼 확인해 주시고 활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교구 위주로, 활동 위주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해본 개념 활동들을 아이가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잘 이해했다라면 잘 적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이렇게 게임 활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게임 활동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림과 같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요. 가급적이면 진지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진지하게 하실 때에도 엄마 열심히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해주시면 되는데 엄마랑 같이 활동을 했다라면 아이한테 미션을 주는 것도 좋아요. 이따가 아빠가 오셨을 때 이 활동을 뭐 3번을 한다든지 5번을 해본다든지 했을 때 뭐 미션을 완성하면 칭찬을 뭐 해주시면서 스티커를 주신다든지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 손가락을 쓰지 말라니까 몰래 문제집에 손가락을 그려서 했대요. 사실 하지 말라고 하면은 몰래라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신이 생길 때까지는 그냥 사용하라고 하세요. 아니면 손가락 말고 이런 구체물들을 보고 구체물을 조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는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확실히 이해가 된 것 같고 이게 없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때는 한번 머리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권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활동판을 이용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판 이렇게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저는 1부터 9까지 수를 사용하는 활동을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3칸짜리 이렇게 스틱이 있어요. 1부터 9까지가 2세트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는 활동판이 없이 그냥 놓아보면서 했는데요. 이제 활동판에다가 올려놓을 건데 저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트랙을 만들듯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다 아이와 같이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 올려줄 때에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활동의 목적은 두세 합이 10이 되는 수들을 한번 찾아보는 활동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무작위로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6과 4처럼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게 이렇게 차례대로 올려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자, 우선은 저는 이렇게 무작위로 올려보는데 뭐 이렇게 8과 2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럼 좀 메모리 게임식으로 할 거라서 기억력에 좀 도움이 되겠죠. 우선은 저는 이렇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가 다 가려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10을 만드는 게임을 해볼 거예요. 우리 10짝꿍수 기억하지? 라고 하시면서 두 수를 더했을 때 10이 되는 수들을 찾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뭐 손가락 하는 거 아니면 노래, 뭐 1과 9가 만나면 10,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이런 게 익숙해지면 적어주신다든지 해서 어딘가에 붙여놔 주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 개념을 게임식으로 잘 해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차례를 정합니다. 첫 번째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열어서 마침 8과 2가 나왔어요. 그럼 더했을 때 10이 되는 수죠. 엄마는 이거를 10짝꿍수라고 말하기를 약속했지?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잘 맞췄으니까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사람 차례입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6과 5네요. 자, 10이 되는 짝꿍수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렇게 덮어주는 거죠. 또 이제 다음 사람 또 차례입니다. 다시 처음 했던 사람 차례죠. 여기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니면 다시 덮어놓고. 이와 같이 번갈아 하면서 게임을 하고요. 이 칩을 많이 갖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주사위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 주사위가 12면체 주사위라는 건데요. 1부터 12까지 적혀 있어요. 자, 이것은 이렇게 굴려서 자, 이것을 목표수로 할 거예요. 4를 만들거나 4에 가까운 수를 만드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합 또는 차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었어요. 그랬더니 더하면 10이고요. 빼면 6이에요. 그럼 둘 중에서 4에 더 가까운 수는 6이죠. 그러면 자기는 6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픈하셔도 되고요. 다시 덮으셔도 돼요. 그건 아이랑 상의하면서 하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7과 5네요. 더하면 10이고 빼면 그 차이는 2죠. 이렇게 해서 어떤 수를 할 건지 선택을 하고 각자 선택한 수가 여기 나와 있는 수와 같거나 혹은 더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게임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 네. 주판 활동도 좋죠. 주판도 재밌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목표수에 가깝게 만드는 활동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무엇을 할 거냐면요. 빙고 게임 이제 또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빙고 게임을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칩은 꺼내고요. 자, 이번에는 선이 있는 것과 선이 없는 것을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3 곱하기 3으로 놓아주세요. 자, 그러면 엄마, 아이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내가 만드는 어떤 결과의 수에다가 칩을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칩을 올려놓았을 때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한 줄을 먼저 연달아 놓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으로 진행을 해볼 거거든요. 이런 활동이 익숙해지면 뭐 2줄 빙고, 3줄 빙고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칩을 이제 서로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사위를 굴릴 건데요. 여기는 이렇게 원목 주사위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주사위를 이용할 건데 여기는 빨간 색깔은 1부터 6까지 있는 주사위예요. 그리고 여기는 초록 색깔은 1, 2, 3이 있고요. 그리고 7, 8, 9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4부터 9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개 중에서 2개를 먼저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걸 먼저 해야겠어 하면 주사위를 굴립니다. 자, 그럼 8과 1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합을 하면 9가 되고요. 차를 이용하면 7이 되죠. 그러면 8을 할까 7을 할까 생각해보고 나서 8 빼기 1은 7과 같이 이렇게 놓는 거죠.
자, 그럼 또 다음 사람 차례예요. 자, 그럼 I 차례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3개 중에 2개를 고릅니다. 네, 2개를 골라서. 네. 자, 그러면 9와 3이 나왔네요. 9에다가 3을 더하면 10보다 커져요. 여기서는 만들 수 없는 수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이용할게요. 자, 그럼 9 빼기 3은 6이므로 6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겠죠. 근데 제가 아까 무심코 3개를 굴렸는데요. 그 선택을 하고 해보는 것과 3개 중에서 굴리고 나서 2개를 선택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굴리고 나서 2개를 선택을 하는 건 연산이 조금 더 잘 되는 친구들이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으시면 굴리고 나서 2개를 고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2개를 고른 다음에 굴리는 활동이에요. 자, 이번엔 다시 엄마 차례입니다. 자, 8과 1이 나왔네요. 자, 아까 7은 이미 했죠. 그러니까 차인, 아니죠. 제가 차인 7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합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8과 1을 더하면 9, 여기다가 놓아보았습니다. 또 I 차례입니다. 이렇게 2개 골라서 굴렸어요. 자, 그럼 7과 1. 합은 8이고요. 차는 6이거든요. 6은 아까 했군요. 그러면 합인 8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되는데 이미 올려놓은 수가 또 나오게 된다. 그럴 때는 차례를 넘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한 줄이 되게끔 하면 되겠죠. 네. 네. 어느 정도 연산이 기초적으로 좀 되는 친구들이 연산이 좀 더 잘 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산 실력을 더 쌓아주는 그런 활동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3개를 굴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3개 중에 2개를 두 개를 선택하는 건 좀 더 생각 많이 해야 되고, 네,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한번 뒤집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판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파란 판이 있어요. 1부터 20까지도 있고요. 자, 이렇게 1부터 12, 1부터 12까지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10만들기 자꾸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보수에게도 자꾸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10만들기 게임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는 칩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주사위를 굴릴 겁니다. 자, 이제 3개를 굴려볼게요. 네. 자, 3개를 굴렸습니다. 자, 3개가 나왔는데 3개 중에 2수가 더했을 때 10이 되잖아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없죠. 그러면 다음 사람 차례예요. 자, 다음 사람이 이렇게 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7과 3은 더하면 10이죠. 그래서 10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 5 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5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다음 사람 차례입니다. 자, 했더니 이번엔 7, 3, 2네요. 자, 그러면 7과 3을 더하면 10이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2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먼저 5개를 올려놓는 사람이 이긴다와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혹시 한 3학년 이상 친구들은 3학년들은 곧 나눗셈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눗셈이 가능한 친구들은 나눗셈도 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요. 이렇게 주사위를 한번 굴려볼게요. 주사위 이렇게 굴렸을 때 2수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26 나누기 8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몫이 3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2잖아요. 자, 그러면 몫이 3이기 때문에 이 3자리에다가 나머지 이렇게 2개를 올려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칩을 많이 올려놓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으로 해보셔도 되죠. 자, 그래서 규칙은 변형시키거나 난이도를 조정하기 나름입니다. 네, 신기하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벌써 나눗셈 들어간 친구들도 있네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전체판을 다 이용하는 것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전체판을 다 이용한 건데요. 3칸짜리 스틱, 여기 2칸짜리 스틱을 다 넣어놓은 모습이거든요. 여기 지금 선이 있는 거 있죠. 이것은 1부터 20까지의 수들이에요. 자, 그리고 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선이 없는 게 있어요. 이것은 곱셈 구구의 결과값들만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비교적 큰 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9가지의 곱셈 구구들로 그 결과로 나누어지는 수들이기 때문에 뭐 13이라든지 11과 같은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활동하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아까는 주사위를 이제 많이 이용해 봤어요. 주사위를 가지고 이 수두를 가지고 한번 연산을 해 보았잖아요. 지금은 여기 있는 수를 가지고 한번 두 수의 연산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 우선 덧셈 빙고 게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 위에다가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자기 색깔이 4개가 연달아 오면 이기는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머긴스 빙고 나무노쌤도 있나요? 물어보셨는데요. 여기 지금 C단계에 보시면 나누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진 사람이 수를 하나 선택하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만약에 5를 선택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긴 사람이 수를 선택할 건데요. 상대방이 선택한 수를 보고 나의 수를 선택을 할 건데, 자, 저는 5에다가 5를 더해서 10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10이 어딨나 찾아보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빙고가 가운데 수를 먼저 공략하면 유리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 방법으로 한번 올려놓았어요. 자, 그러면 다음 사람은 지금 상대방이 5예요. 자, 그러면 합을 이용해서 만들 건데 실력이 비슷하다면 가운데를 노리겠죠? 자, 그러면 5에다가 2를 더해서 7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또 다음 사람이, 자, 2가 있네요. 자, 그러면 1을 만들고 싶은데, 1은 안 되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볼게요. 2에다 옮겨서 2 더하기 2는 4.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다가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4개가 연달아 오면 이기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보다 보면 지금 이렇게 1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10을 0 또는 10으로 사용한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엄마만 감동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엄마도 감동하지만 사실은 아이들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할 때 특히 연산을 싫어하는 친구들이나 연산과 관련된 교구 활동을 안 된 친구들은 저는 반드시 먹이스 빙고 하고요. 그리고 뭔가 조금만 더 해주면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는 친구도 있죠. 뭐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든지 아니면 조금만 빨리 연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친구들은 저는 꼭 먹이스 빙고를 해주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곱셈 빙고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는 덧셈 빙고였잖아요. 곱셈 빙고는 방법이 동일해요. 그런데 곱셈으로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나중에 사람이 6을 선택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수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러면 6, 5, 30 해서 이렇게 두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곱셈 개념도 계속적으로 훈련해 볼 수 있고요. 전략적인 사고까지 다 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 하실 때에는 진지하게 해주세요. 가급적이면 져주지 마시고요. 져주더라도 대놓고 져준다기보다는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는 한 수만 이길 수 있는데 그러면은 너무 게임 빨리 끝나니까 내가 한번 봐줘야겠다 라고 하시면서 좀 길게 게임을 할 수 있게끔 언어 사용을 해주시면은 아이도 되게 재미있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임 하실 때 좋은 게 뭐냐면 그런 얘기 해주시면 좋아요. 엄마는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다음에 너가 할 때 엄마가 3이나 7을 내주면 안 되겠네. 엄마가 조심해야겠네. 뭐 이런 얘기를 좀 말로써 자기 생각을 계속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워크북이랑 병행하는 이야기 물어보셨는데요. 자, 우선은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알면 좋은 개념들이에요.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약간 개념 활동들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게임식으로 하는 게 나오거든요. 순서로 따지면 여기 활동에 필요한 어떤 개념 활동들을 해주고 나서 여기에서 알고 있는 개념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를 사용하실 분들은 그냥 차근차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아이의 반응,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교고를 해주고 워크북을 해주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아이에 따라서 달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알려드리고 빠르게 제가 릴브리엔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는 뭐 주사위를 사용해 본다든지 여기 있는 두 수를 가지고 수를 만들어 보았다면 여기 있는 여기 수들이 그 점수판의 역할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단순한 곱셈구구 활동이에요. 아이가 곱셈구구를 하는데 조금 더 잘 익혔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순서를 정해서 자기 차례에 하나를 이렇게 차례대로 오픈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 16이라는 수가 나왔거든요.
자, 그럼 두 사람 중에서 16이 되는 두 수의 곱을 빨리 말하는 거예요. 뭐 28에 16, 44, 16 있죠. 둘 중에 하나를 빨리 말하는 거죠. 그래서 44, 16이라고 누군가 먼저 말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점수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말을 잘못했다, 틀렸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점수를 얻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차례가 오픈하죠. 자, 그럼 20이네요. 자, 그러면 5, 4, 20 이렇게 말을 먼저 정확하게 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점까지 먼저 가면 이긴다는 식으로 게임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네, 너무 재밌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핵심이 되는 교구 활동들은 거의 다 알려드렸어요. 자, 이 활동, 이 규칙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뉴얼과 워크북에는 이 게임들이 다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규칙을 조금씩 아이 반응에 따라서 좀 병행을 난이도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연산도 3학년 이상, 나눗셈이 되는 3학년 이상이면 사칙 연산을 다 사용하게 하시는 거고요. 덧셈과 뺄셈만 되면 그렇게만 하세요. 곱까지 되면 곱까지 하시고요. 나눗셈이 되면 나눗셈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릴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교재가 있는데요. 우선 지난번에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카드가 있죠. 그래서 카드를 넣고 여기 있는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실을 감으면서 연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 교구의 장점은요, 규칙이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문제와 답들 중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 되기 때문에 아이가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하게 됐으면 그 다음에 뒤집어 보시면 이렇게 흰 색깔이 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색깔과 색깔 실과 흰 색깔이 다 일치를 하면 아이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답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선과 실의 위치가 다르다 그러면 다시 풀러서 다시 하면 돼요. 하지만 시행착오를 그렇게 많이 겪을 필요가 없어요. 몇 번만 해보면 아이가 저희 스스로 해볼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수업하는 친구도 선물도 좀 많이 해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랑 엄마가 어딜 가서 뭐 앉아서 잠깐 기다려야 된다든지, 뭐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잠깐 한다든지, 그럴 때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았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들 수업할 때 채점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럴 때 이런 카드를 뭐 3장을 준다든지 5장을 준다든지 해서 활동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조금 주의하실 점은, 자, 이렇게 풀고 나서 카드를 넣는 방법인데요. 카드를 넣고 나서 이렇게 카드가 이렇게 뒤에 공간이 있어서 살짝 손가락을 넣어주시면 카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카드를 넣을 때에도 여기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여기 구멍 있는 데에 딱 맞으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넣고 나서 수를 가리지 않아요. 자,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려서 해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좀 수가 좀 높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그럼 17에다가 7을 더하면 24죠. 그렇게 해서 이제 24쪽으로 이렇게 감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18에다가 7을 더하면 25겠네요. 자, 그럼 25를 찾아주세요. 찾고 나서 이렇게 감아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활동을 했다. 어느 정도 하고 확인을 아이들 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활동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뒤집어서 이거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거 잠깐만. 위치 좀, 잠시만요. 위치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네, 거기까지만. 네네. 네네네. 네네네. 자, 제가 아까 감을 때 여기 이렇게 감아야 되는데 뒤에서 잘못 감아서 제가 지금 위치가 달랐어요. 자, 이렇게 지금 감아서 가고 또 감아서 오고 감아서 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자, 이렇게 빨간 색깔 선과 여기 흰색,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일치하죠? 이렇게 일치하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끝까지 했다. 그러면 마감을 이제 끝까지 하고 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활동을 하실 때에는 좀 연산이 지루할 때 해주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3장이면 3장 뭐 이런 식으로 주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아까 머긴스 빙고 활동을 하고 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조금 활동하는 것 좀 한번 알려달라고 해주셔가지고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본 거고요. 그리고 나서 교재 같은 경우에도 기초적인 개념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기 뒤에 보면은 카드가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이용해서 똑같이 활동을 해주셔도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리브레인까지 한번 활동을 해보았고요. 제가 앞에서는 계속 트랜스 교구군요. 트랜스 넘버 같은 경우에는요, 좀 개념 교구에 좀 가까워요. 이미 예전에 하기는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머긴스 빙고로 게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주 약간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혹시 제가 놓친 질문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화를 내지 말아야 하는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사실은 우리도 이 연산을 몰랐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까 아이가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아이가 잘하면 그건 너무너무 대단한 거고요. 너무너무 칭찬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아이가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무조건 아이가 모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네. 자꾸 싸우게 된다는 분이 있으셨는데요. 유의하셔야 되는 게요. 이렇게 좀 싸우고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반복적으로 하시게 되면 나중에 수학이 싫어질 수 있고 엄마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양보다는 질이에요. 잠깐을 가지고 놀아도 재미있게 갖고 놀게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네 맞습니다. 머긴스 빙고는 고학년도 좋아요. 저는 연산 싫어하는 중학생 친구들도 해봤거든요.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네, 자 그럼 앞에서 또 놓친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네, 거의 다 제가 질문에 답을 많이 해드린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만날 거예요. 제가 준비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때는 지오플릭으로 활동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